이게 그냥 단순하게 툰드라를 우리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그 제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큐멘터리는. 일단 처음에 그것이 하고 싶다의 히트코드 분석과 그 히트코드 속에서의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면 시청자들이 무엇을 생각을 할까 먼저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날카롭다라는 반응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신뢰가 간다. 그리고 궁금하다. 이런 반응들이 시청자들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왜 그러면 시청자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많이 볼까를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해가 쉽다. 그다음에 충분한 시각과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청한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게 되게 이제 그 만족도가 높은 거거든요. 중요도와 만족도가. 그래서 소재가 참신하다, 뭐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다른 채널로 돌리지 않는다. 근데 보면 중요도 순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청한다가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스토리텔링, 그죠? 스토리텔링이 아주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분석이 됐고요. 이 유니크 세일즈 포인트라고 하죠. 보니까 미드 같다. 그것이 하고 싶다는. 그다음에 스토리텔러. 스토리 김상중이라는 스토리텔러가 있더라. 그다음에 공분과 변화가 있더라. 이런 그 유니크한 세일즈 포인트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시작된 거는 199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주로 초현실적인 이런 내용을 많이 다뤘거든요. 그래서 무속신앙이나 사이비 종교나 그래서 이런 뭐 관상이니 뭐 이런 UFO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었고요. 그 후에 이제 그 92년 이후에 좀 지나가면서 97년, 98년, 99년 이럴 때는 그 소수자 인권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뭐 트랜스젠더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뤘었고요. 지금 현재는 공분이라는 키워드를 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가장 공분이 될 만한 소재가 무엇이냐 이것으로 많이 찾고 있고요. 근데 그것을 푸는 방식을 그것이 알고 싶다가 생기면서 십몇 년이 지나면서 푸는 방식을 하나의 그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 전에는 기존에 이제 과거에 PD수첩이라는 그런 큰 시사 프로그램이 있으면서 사실을 취재하고 사실을 보도하는 것 위주로 갔었다면 어느 순간부터 2000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2005년 이후부터는 좀 큰 틀의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뭐냐 하면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가져가서 스토리텔링에 맞는 영상 구성을 하자. 그렇게 해서 PD들이 그런 이제 합의가 모여졌어요.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2006년, 2007년, 2005년 이럴 때는 시사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 자체로 되게 재미있어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는 시청자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2007년, 2008년이 지나가면서 시사 프로그램 자체를 한다는 것이 더 이상 이제 그 메리트가 되지 않은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보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다가 미드처럼 만들자.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중심에 서서 프로그램을 가져가자. 그리고 그것으로 외연을 포장하되 그 안에 담는 내용은 그 사회적인 공분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자. 이게 컨센서스가 저희들끼리 모아졌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분석한데 하나의 그것이 알고 싶다의 특화된 그런 세일즈 포인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사 프로그램의 스토리텔링과 다큐멘터리의 스토리텔링은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지금도 계속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는 과거부터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최후의 툰드라를 제가 만들었던 걸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최후의 툰드라를 찍으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 영하 60도에서 야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툰드라를 우리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그 제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큐멘터리를.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총 있었던 기간 6개월 정도였는데 겨울부터 해서 겨울이 오기 직전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였는데 왔다 갔다 빼고 6개월 정도 이제 툰드라에 살았는데 살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어떤 스토리텔링 구조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사 프로그램의 스토리텔링하고 좀 다르잖아요, 다큐멘터리는. 그래서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은 관찰인데 관찰을 해가지고 그걸 하나씩 모아가지고 이제 서사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였던 게 술록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추위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관찰을 했습니다. 네. 좀 지켜봤더니 툰드라의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 최후의 툰드라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가져가야겠다. 잡아서 아이들을 이제 캐릭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최후의 툰드라의 주인공은 누가 좋을까? 몇 살이 돼야 될까? 이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7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7살이 되면 툰드라 쭉 생활을 7살 때까지 하다가 학교를 가요. 처음으로 문명세계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툰드라 생활을, 애들 생활을 쫙 보여주다가 문명세계로 헬기를 타고 가는 순간이 어떨까? 그 문명세계에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애가 어떤 기분이 들까? 그래서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의 키워드가 뭐냐? 그래서 그 질문을 먼저 하자. 우리는 누구인가? 질문의 키워드. 내가 하려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건가? 그다음에 공감의 키워드. 그래서 인간 어디나 똑같고 그래서 공감의 키워드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자. 그리고 바람직한 삶은 무엇인가? 모색의 키워드를 가지고 만들자. 그래서 어떤 스토리텔링이 됐든 질문과 공감과 모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3가지 키워드를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획서입니다. 최후지구 기획서인데 기획서를 간단하게 보면 2012년도에는 무엇이 시대적 화두가 될까? 그래서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어떤 가치를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 하면 미국에서 이렇게 양극화된 1%, 99% 사회를 보여주면서 그럼 자본주의가 뭐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자본주의 달리면서 잃어버린 가치가 무엇일까를 해서 그 잃어버린 가치를 아직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파푸아뉴기니 사회와 좀 대조를 해보자는 컨셉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파푸아뉴기니만 그냥 보여줄 수 없으니 파푸아뉴기니에서 온 출신 중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좀 잡아서 우리가 그 자본주의가 잃어버린 가치가 뭔지를 좀 돌아보고 싶다. 이걸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처음부터 이제 짜고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최후의 툰드라는 그 스토리텔링을 시작하면서 그 관찰로 시작했어요. 관찰로. 근데 최후의 제국은 관찰을 하기 이전에 어떤 스토리텔링을 내가 가지고 영화적인 픽션처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은 다른 기법으로 좀 접근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주제가 스토리텔링이니까 여기에 스토리텔링이 시사 프로그램의 스토리텔링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에서 하는 관찰을 바탕으로 하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셀렉팅을 미리 해서 가져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객관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알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탐사 프로로서
굉장히 그 김상중 내지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공분을 얻고 공감을 얻는 거거든요. 키워드는 사실 공감이에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마찬가지입니다. 관찰을 하지만 관찰하는 모든 상황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공을 선택하죠. 그다음에 그 주인공을 어떤 상황 속에 주인공을 들어가는 상황을 기다렸다가 포착하죠.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진 거죠. 스토리텔링은 선택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최후의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제국도 그 미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1%를 보여주고 못 사는 사람을 보여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미국에 살고 있는 저기 파푸아뉴기니 추장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선택이거든요. PD가 선택하는 지점인데 이 선택이 과연 시청자들이 공감을 하느냐 공감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다행히 최후의 제국도 굉장히 성공한 작품입니다. 근데 그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것이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성패를 가르는 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